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30일 아짜!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짜! 낭독 선언문.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낭독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날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낭독의 자세를 확립한다.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호흡과 발성, 발음을 배우고 익힌다. 타고난 저마다의 재능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는다. 창조의 힘과 낭독의 정신을 기른다. 신념과 긍지를 지닌 낭독하는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은다. 책 읽는 국민이 되어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 노력함으로써 독서 강국이 되자. 2021년 8월 30일 10시 1강 김형숙.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낭독특공대 자유선정 도서입니다. 리얼스토리 내 직업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책인데요. 김옥진, 남궁기순, 윤피터, 공혜경, 최한희, 유은미, 이선영, 이승주, 장현정, 박동숙, 김서현, 김은아, 김혜숙, 김순복, 우정희. 공저입니다. 그래서 내 직업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책이니까 첫 번째 책을 썼겠죠. 성공한 30인으로부터 듣는 생생한 직업정보, 어디서도 보지 못한 진짜 직업 이야기. 자신의 직업에 관한 경험과 의미 그리고 비전을 나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시대의 한 줄기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인 기업 CEO 실전 전략 스쿨 김영환 교수. 이름 없는 작가들이 처음 쓰는 글이라 어설플 거라고 했지만 꾸밈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쓴 최고의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 단숨에 다 읽고 다시 읽었습니다. 기업교육 전문 강사 홍석기 교수. 김옥진 강사님께서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형숙 대표님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10시 1강 파이팅. 2021년 8월 20일 김옥진 강사. 제가 낭독특공대에서 지정도서를 읽었기 때문에 보지 않았는데 이번 주는 자유선정 도서라 읽어봅니다. 프롤로그.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나와 잘 맞는 일과 직업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매우 긴 시간을 함께하며 그 안에서 다양한 삶의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년간의 직장생활을 마감하고 1인 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2년차가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에 힘도 많이 들었고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는 매일 블로그에 글을 쓰고 책을 만들고 강의와 모임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며 1인 기업 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책과 종이책을 모두 해서 60권 정도 냈고 작가, 강사, 1인 기업가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의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인 기업으로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과 인연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았고 책 관련 일을 하고 있었기에 우리의 다양한 직업을 필요한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일과 직업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자부심과 가치를 갖고 있었기에 그것들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길을 가려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이유들로 청소년, 대학생, 취준생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될 다양한 직업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은 공동저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음과 양이 있기에 좋은 면도 있을 것이고 나쁜 면도 있을 것입니다. 1인 기업을 시작하기 전 여러 직업을 거치면서 다양한 이유로 인해 힘들고 어렵게 들어온 직장을 금방 그만두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회사와 본인 모두에게 시간과 에너지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내가 해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직업 선택에 있어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실제로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직업을 갖게 된 이유, 사연, 그 직업을 갖기 위해 한 공부와 만난 사람들, 그 직업의 현실적인 장점과 단점, 그리고 비전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담을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먼저 산 선배이자 어떤 직업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우리들의 직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유익한 도움이 되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힘들게 들어간 직장을 금방 그만두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책을 만들면서 저 또한 저희 직업의 의미와 비전을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고 함께 공동 작업을 한 대표이자 작가님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책을 세상에 나오게 도와주신 출판사 숨차여진 대표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함께 집필 작업을 해주신 29분의 작가님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귀한 추천사를 남겨주신 홍석기 교수님과 김영환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 책을 통해 많은 분이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성장하고 인생을 재미있고 즐겁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인기업협회 나영연구소 그룹 대표 우경아 드림, 추천사 김영환 교수, 네, 제가 존경하는 분이죠. 김영환 교수 1인기업의 메신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발한 성과물. 2019년 8월 우경아 대표님을 처음 뵈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일에 치여 자신을 찾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하실 때만 해도 그냥 고민 많은 직장인이었다고나 할까요. 지금의 열정 가득한 용기 넘치는 모습은 솔직히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을 함께하며 우경아 대표님의 놀라운 강점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라기보다는 내재되어 있는 자신의 보석을 하나씩 드러내어 찍어 가공하며 기회로 만드는 모습의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비전을 1인기업 협회로 단숨에 시작하는 실행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도대체 누구와 함께 하려고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려는 걸까라는 걱정과 의심은 그의 실행력 앞에 눈 녹듯 사라지고 한 사람, 한 프로젝트, 한 계단, 한 열정으로 채우는 한 모습들 속에서 성공을 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양한 분들의 의기투합은 세상을 바꿀 듯 혁신적이었고 그 한 분 한 분과의 밀접한 관계는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더욱이 그분들과 함께 시작한 직업을 소개하는 책, 작업은 아무도 생각지 못한 창의적인 제안이자 모두를 승자로 만드는 기발한 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을 영어로 표현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콜링입니다. 직업은 어쩌면 이미 나에게 주어진 소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 특히 청년들은 자기만의 기준도 아닌 보편적이고 사회적인 오해를 기준으로 삼다가 제때 일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시간을 지지부진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안 된다는 직업, 일이 많다고 하는 직업, 위험하다는 직업, 남에게 표현하기 어려운 직업, 부모님의 체면에 손상이 간다고 하는 직업 등의 복잡한 편견이 일에 대한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직업에 관한 경험과 의미, 그리고 비전을 나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시대의 한 줄기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 세상을 바꿀 의미 있는 직업의 주인들이 더 큰 자존감을 갖고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것임을 믿습니다. 우경아 대표님 한 분의 꿈으로 시작한 이 사업이 더 많은 우경아를 만들며 행복하고 자유로운 1인 기업들의 귀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1인 기업 협회 파이팅! 김영환 1인 기업 CEO 실전전략스쿨 주임 교수. 저도 여기를 거쳐 지나갔죠. 스타트 경영 캠퍼스 대표, 전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한국무역협회 아카데미 교수, 저서 죽어도 사장님이 되어라, 1인 기업과 미래 트렌드, CEO 위기보다 강해져라. 1인 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앞으로 미래를, 직업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김영훈 교수님의 1인 기업 교육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추천사 홍석기 교수, 베스트셀러보다 좋은 책, 쇼펜하우어는 그의 저서 문장론에서 독자들의 시간과 돈을 아깝지 않게 쓰라고 했습니다. 독자들의 시간과 돈을 아깝게 사용을 해야겠죠. 쇼펜하우어 좋아요. 서점 나들이를 하면서 책을 고를 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베스트셀러라고 올라온 책들 중에 베스트가 아닌 책들을 발견하는 경우엔
작가 이름과 경력을 다시 살펴보면서 실망을 합니다. 일부 정치인이나 대학 교수들이 쓴 책 중에 쓸모도 없고 별볼일 없는 글이 너무 많습니다. 책을 만드는 데 쓰인 나무가 아깝기도 하고 서점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순수하고 진솔한 글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전 세계인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건강의 위기에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바로 필요한 것이 정서와 감정의 안정적 관리가 아닌가 생각하는 바, 그 비결은 독서, 글쓰기, 그리고 음악 감상이라고 합니다.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피아노 협주곡을 들으며 러셀의 철학이나 고의 편지를 읽으면서 인문 예술의 향연을 즐긴다면 이보다 더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를 같이하여 우경아 작가님께서 글을 쓰고자 하는 분들을 모아 멋진 작품을 내신다고 하니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의 원고를 읽으며 감탄을 했습니다. 이름 없는 작가들이 처음 쓰는 글이라 어설플 거라고 했지만 꾸밈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쓴 최고의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 단숨에 다 읽고 다시 읽었습니다. 청소년, 대학생,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의 현실적인 내용과 경험을 골고루 담아 직업 선택에 유익한 도움을 주고자 했다는 우경아 작가의 집필 의도와 철학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글을 쓰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거나 책 한 권 내고 싶은 갈증을 느끼는 분들을 모아 멋진 책 한 권 내자는 일념으로 시작한 아마추어들의 책쓰기 작업은 성공입니다. 부사, 형용사로 꾸미려 하지 않고 앞뒤 가리지 않으면서 순수한 생각과 경험을 나열한 이 책의 모든 글은 최고의 문장력을 자랑하는 명문이었습니다. 인생 조율사로 살고 싶다는 피아노 조율사의 글을 읽으며 쇼팽과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을 좋아하는 필자는 집에 있는 피아노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지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지구 30바퀴 거리를 달리며 7만여 대의 피아노를 조율하고 수리하면서 각 가정마다 인생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작가는 기능사의 열정과 소통이 왜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인생의 하루하루를 조율하고 조정하면서 수시로 값진 삶이 되도록 살겠습니다. 지겹고 어려워서 읽기 싫은 책을 즐거운 놀이로 전환하여 어린이들이 책에 빠질 수 있도록 한 책놀이 프로젝트 전문가의 글을 읽으며 지금까지 자녀와 이웃들에게 얼마나 무식한 방법으로 책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었는지 반성을 합니다. 다양한 직업을 거치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후회를 하고 또 다른 길을 찾은 직업 상담사의 글은 더욱 많은 분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실수와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더 많은 글들이 엮이고 더 좋은 생각들이 표현되고 생성되어 누군가에게 큰 지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303명의 작가들을 인터뷰해서 쓴 책 작가라서 파라 리뷰 중에 내 책을 3명만 제대로 읽어준다면 충분하다는 글귀가 떠오릅니다. 내 책을 3명만 제대로 읽어주면 충분하다. 파라 리뷰 간 중에 제가 지금 낭독 책을 쓰고 있는데 제 책을 3분만 제대로 읽어준다면 충분합니다. 낭독 제 책이 출간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분만 제대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석기 코리안리 재보험 근무 한국강사협회 회장 역임 대학 강사 기업교육 전문 강사 저서 오늘도 계획만 세울래 소설 시간의 복수 외 4권 번역 글로벌 코스모폴리탄 외 2권 추천사 신태순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그 길을 걸어갈 후대의 누군가에게 등불이 되어주리라 생각합니다. 오래오래 등불이 되어 길을 밝혀주는 책이 되길 기원합니다. 디지털 노마드 이기인 청소년, 대학생, 그의 취업준비생이 필독서가 될 30인의 리얼 직업 스토리 출판에 임하여 공동저서에 참여한 1인 기업인과 출판의 총괄 지휘를 한 우경아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며 만연한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의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될 것을 직감하며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생따 연구소 김일 대표 한 분 한 분 소중한 자신만의 삶의 스토리, 직장과 사업의 영역, 직업인으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렇게 진솔하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장의 이야기를 경험을 통해 진솔하게 풀어낸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분들은 꼭 읽어야 할 책이다.
네, 신태순 대표는 버터플라이 인베스트먼트 대표입니다. 아우, 제목이 너무 길어요. 좀 잘랐으면 좋겠어요. 박시움 마케팅 우주보스 김민옥 대표. 쉽게 경험해 볼 수 없는 다른 분야 전문가들의 생생한 현장 스토리와 그들만의 노하우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책이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장년들, 100세 시대의 인생 이막을 준비하는 중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 확신한다. 인생 디자인 학교 인생 코치 한만정 교장. 이 책은 오로지 세상을 향해 빛이 되고자 하는 수명을 띈 다양한 직업인 30인이 분야별 전문성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공개하며 감동시켰다. 읽을수록 가슴에 와닿는 생생한 경험과 작가들의 비전을 응원하며 이 책을 통해 읽는 이들에게 일과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데 충분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브랜딩 포유 장희지 대표. 이 책은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자기 일을 만들어 나아간 분들의 진솔하고도 담백한 이야기들이 펼쳐진 책이다. 각자의 다른 삶의 여정 속에서 생생한 직업의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지기에 나만의 일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책이다. 꿈키움 고찌 헉해 교육원 한미경 대표. 직업은 사라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한다. 미디어 세대의 청소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직업과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작가님들의 삶. 그 삶을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직업을 바라보고 인생을 배울 수 있는 책.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직업을 소개하고 마음을 다독여주는 따뜻한 선물과도 같은 책이다. 여기 오타가 있는데 다음에 재판할 때는 고쳤으면 좋겠어요. 17페이지. 작가님들이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가님들 의자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생각 연필 오해란 대표. 제가 읽은 책 중에 제 인생을 바꿀 만한 큰 영향을 준 책이 고등학교 때 읽었던 일본의 직업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고 세상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것, 세상이 아주 넓다는 것을 알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이 많은 이들에게 넓은 세상, 다양한 직업을 보여주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윤인시대 윤스키 대표. 사회 각층의 전문인들이 하모니를 이루어 글을 쓰는 일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이들의 인생이 책이 되는 순간 1인 기업 협회의 초석이 되고 역사가 될 것이다. 1인 기업가에게 교과서 같은 책이 되길 바라며 기쁨으로 이를 감당하는 우경아 대표께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보낸다. 한국 17강 예술교육협회 김영숙 대표. 네, 저도 추천사를 썼네요. 감사합니다.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 다양한 업종을 먼저 만나고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팬데믹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직업이 사라지는 시기가 앞당겨졌다. 사라짐과 동시에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난다. 앞으로 어떤 직업들이 살아남을까? 먼저 생생하게 경험하고 체험한 30명의 직업을 가진 작가들 이야기를 통해 직업 선택에 후회가 없고 엔잡너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GIA 듀 김규인 대표. 자신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방향을 잡을 수 없을 때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끊임없는 시도와 도전은 나를 찾아가는 방향을 제시할 겁니다. 다양한 일과 직업을 접한 30인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이 책, 독자들의 인생 길잡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1인기업협회 우경아 대표님의 추진력과 선한 영향력에 늘 감탄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그의 진실성과 진정성은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선택한 일과 직업,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는 미래를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30인의 책 중에서 제가 직업 중에서 김옥진 대표님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1인기업, 보이스 스피치 면접 분야 전문 강사, 아나운서 스피치 교육원 전임 교수, 전 현대기업 사내 아나운서, 울산시청 시의회 아나운서, 필리핀 KIB7 한인 방송 앵커. 전화번호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가 궁금하신 분은 010-4876-8439 010-4876
843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독은 김영숙 대표에게 배우시면 되고요. 스피치는 김옥진 대표님께 배우면 됩니다. 자신감에 날개를 달아주는 나는 아나운서 출신 스피치 강사. 네, 김옥진 대표님은 아나운서 출신으로서 스피치 강사입니다. 나는 이렇게 아나운서에서 스피치 강사가 되었다.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생각해본 장래 희망이 있었을 것이다. 나는 학교 놀이를 하면 항상 선생님 역할을 하는 것을 좋아했다. 저도 그런데 그건 똑같네요. 그래서 어렸을 때 꿈은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함께하는 선생님이었다. 그러나 성격이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아 낯을 많이 가리고 낯선 사람이 인사를 하면 엄마 뒤에 숨기 바빴다. 저도 그랬는데 신기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오죽하면 암띠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다. 이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암띠다라는 수줍음이 많음을 뜻하는 말인데 여기서 말을 약간 변형해서 별명을 만드신 듯하다. 그만큼 지금 스피치 강사를 하고 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아이였다. 그랬던 내가 어떻게 아나운서를 하고 스피치로서 어떻게 아나운서가 되었을까요? 스피치 강사가 되었는지 나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참 신기할 따름이다. 하지만 성향을 변화하기 위해 그동안 어마한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성격은 변하지 않지만 성향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격은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인 부분이 있지만 성향은 살아가면서 배우고 접하는 환경, 만나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맞습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내 주위 환경이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어머니께서는 너무 습기 없고 부끄러움이 많은 딸내미가 걱정이 되셨는지 학교 옆에 있는 웅변학원을 데리고 가셨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학원의 이름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남들은 조기교육으로 영어를 배우는데 나는 스피치를 배운 것이다. 학교에 가서도 내가 가지고 싶었던 학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맨 뒷자리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있다가 집에 오곤 했다. 그렇게 한 달 남짓 되던 날 앞에 나가서 발표하기도 두렵고 가기 싫었던 내가 마음이 변했다. 나와 성향이 비슷한 같은 반 친구가 있었는데 스피치를 배우고 조금씩 변하면서 수업 시간에 앞에 나가서 자신감 있게 발표를 하는 모습이 너무 부럽고 멋져 보였다. 나도 저렇게 바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부터 마음을 먹기 시작했고 나도 할 수 있다. 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얼마 뒤 선생님께서 종이 한 장을 주셨고 웅변대회를 나가야 하니 이 대본을 다 외워오라고 하셨다. 나는 변화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주신 대본을 다 외우고 더 잘하기 위해 100번을 소리내서 읽었다. 우와, 소리내서 100번을 읽었대요. 100번 정도 대본을 소리내서 읽으면 자연스레 외워지고 원고도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다. 어제 17강에서 이현숙 대표님이 당신의 문해력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요. 연습량이 놀랍습니다. 네, 저하고 제가 통화하면서 느꼈는데요. 발표를 하기 위해서 그냥 프레젠테이션만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표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연습을 해야 돼요. 충분한 연습을 하지 않고 발표를 하면 그 발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듣는 사람도 다 느끼거든요. 어제 이현숙 대표님 강의 듣고 감동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치를 위해 김연아가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 100번씩 매일 소리내서 읽었다고 한다. 네, 우리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 100번씩 읽고 발표를 합니까? 저도 100번은 읽지 못합니다. 그렇게 매일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때의 프레젠테이션은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았다. 맹 연습을 통해 대회 당일 가족과 친지, 많은 관중들 앞에서 당당하게 웅변 발표를 했다. 이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네, 이 멘트 마지막에 많이 썼어요. 정말. 마지막 멘트를 하고 인사를 했을 때 사람들의 환호성과 박수를 받은 동시에 내가 해냈다는 뿌듯함과 심장이 뜨거워지면서 자신만만한 기분을 느꼈었다. 나는 최우수상을 받고 전국 대회까지 출전하면서 성향이 변하기 시작했다. 우와, 대단합니다. 부끄럼 많고 낯선 사람 앞에서는 말도 못하고 개미 목소리였던 제가 그렇습니다. 180도 변해갔으니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무엇보다 스스로가
자신감을 얻게 되니 표정도 밝아지고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여러분, 자신감 갖기 위해서는 낭독을 하시면 됩니다. 옹변을 배운 것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고 지금은 부모님께 너무나 감사하다. 그 후 중고등학교에서 진학해 교내 방송반 활동을 했다. 이때부터 진로의 방향이 정해진 듯하다. 요즘 중고등학교 진로체험, 대학생 면접 특강을 하러 가면 명확한 꿈과 진로가 정해져서 가고 싶은 학과가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서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다. 진로 고민, 진학, 취업은 모두의 고민일 수 있다.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 내가 선택한 길이 맞을까?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걸까? 선택하기 전부터 결정하고 나서도 고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먼저 길을 걸어온 선배로서 내가 자주 접했고 더 관심이 가고 하고 싶은 일이 내가 진심으로 잘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가장 먼저는 좋아하는 거다. 돈 때문에 좋아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가는 오래가진 못한다. 좋아하는 일은 처음엔 돈이 안 될지라도 그쪽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나를 믿고 따라주는 사람들이 생긴다. 나는 진로와 꿈의 방향을 정할 때 내가 그동안 잘한 것이 무엇이고 재미있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정보를 전달해주고 말을 하면서 소통해 나가는 것이었다. 대학생 때 아나운서의 꿈을 목표로 정했고 그때부터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아나운서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방송인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은 목소리와 말하는 화법이다. 우선 작고 힘없는 목소리를 바꾸기 위해 보이스 트레이닝을 검색해서 책도 보고 아카데미를 찾아가 호흡과 발성법을 바꾸면서 매일 연습했다. 부단히 노력한 결과 지금의 목소리로 다듬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보이스 트레이닝은 운동과 비슷한 점이 많다. 먼저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와 올바른 방법으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꾸준히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은 나와의 싸움이기에 이겨내면 누구나 원하는 목소리로 바꿀 수 있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바꿔주었다. 그래서 보이스 강의를 할 때 목소리가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라는 제목을 실제 경험담이기에 자주 사용한다. 목소리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아나운서 시절 때 목소리보다 스피치 강사를 하고 있는 지금 목소리가 더 좋다. 화법은 사람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이다. 말을 잘하기보다는 잘 말하려면,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배우면 잘 말할 수 있다. 나는 발표 불안과 말하기가 두려웠던 사람이다. 먼저 긍정적으로 마음을 연 뒤 귀를 열었다. 다 열고 나니 상대의 말이 들리게 되고 진심으로 공감하니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소통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입꼬리를 올리면서 말을 해야 상대에게 기분 좋게 전달된다. 자연스러운 미소를 보이며 말하기 위해 거울을 보며 다양한 표정 연습을 많이 했다. 표정이 밝으면 소통도 더 잘 이루어진다. 그리고 방송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연령대, 직업군의 사람들을 만났다. 남녀노소와 잘 소통하려면 다방면으로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니 만날 기회가 있다면 많이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다. 이렇게 변화와 자기개발 경험으로 이뤄진 노하우로 어릴 적 장래희망인 선생님의 꿈을 스피치 강사로 전향하면서 이루게 되었다. 저는 어릴 적 희망 선생님을 지금 강사 활동을 하면서 이루었습니다. 스피치 강사가 되어서는 나의 노하우를 그대로 알려주는 스킬과 교육이 주가 되었기 때문에 쉽고 유익하게 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했다. 나의 사명은 발표 불안이나 자신감이 없는 분들의 마음을 100% 공감하며 그들이 자신감의 날개를 달고자 하면 얼마든지 달고 펄을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와, 우리 김욱진 강사님의 사명 멋지지 않아요?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발표 불안이나 자신감이 없는 분들의 마음을 100% 공감하며 그들이 자신감의 날개를 달고자 하면 얼마든지 달고 펄을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사명 너무 좋네요. 저의 사명은 낭독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매달 새로운 관련 도서를 읽고 원고 리딩을 하면서 청출어람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아나운서에서 스피치 강사가 되기까지 가져야 할 경험과 마인드. 우선 방송인.
아나운서를 꿈꾸는 이들은 확고한 꿈의 목표를 가졌으면 한다. 방송인은 전문직이고 말하는 기술을 가진 직업이다. 쉽지는 않다. 준비기간도 충분히 필요하고 경쟁률은 높은 편이고 채용 인원이 적은 편이다. 일반 기업의 공채는 두 자릿수 단위의 인원을 뽑지만 방송사는 한 자릿수의 인원을 뽑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명을 뽑는 곳에 합격하려면 내가 방송인이 정말 되고 싶은지, 준비 과정에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자신이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내가 아나운서를 준비할 때도 같이 준비하던 아카데미 동기들 중 나중에 아나운서가 된 친구들이 몇 명 없었다. 연락해보면 포기했거나 다른 직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방송인의 꿈을 갖고 이미지도 바꿔나가며 꾸준히 도전하는 친구들은 계속 승승장구하며 TV에 나오곤 했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멋있어서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끝까지 꿈을 이루기엔 무리가 있다. 지금도 아나운서 지망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열심히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고 저 학생은 나중에 합격 소식을 전해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다.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나중에 교육 강사로 전향을 하더라도 모든 시간들이 피와 살이 된다. 나도 아나운서를 준비하며 배웠던 보이스 트레이닝, 합법 기술, 이미지 메이킹과 아나운서가 되어 면접 합격 노하우, 카메라 보는 법, 영상 편집하는 법,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 원고 쓰고 외우는 법 등이 지금 스피치 강사를 하는데 모든 교육의 자산이 되었다. 스피치를 가르치는 강사들의 대부분은 이전에 방송을 했던 경험이 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스피치를 잘할 수 있는 본인들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꼭 방송인 출신이어야 스피치 강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스피치라는 것이 목소리와 합법 기술의 총체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인 출신이 포괄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송인 출신을 더 선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방송인 출신이 아니어도 강사로서 끊임없이 배우고 자기계발을 좋아하거나 교육학에 관심이 있어 가르침에 사명감이 있다면 충분히 스피치 강사가 될 수 있다. 아나운서 출신 스피치 강사의 매력과 단점. 스피치 강사가 느끼는 직업의 매력. 스피치를 잘 하려면 명확한 의미 전달로 청중들에게 자신감 있게 보여야 하는데 이것을 전달해주는 목소리가 좋으면 훨씬 더 신뢰감과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좋으면 강사를 하는데 이점이 있다. 목소리가 좋고 전달력이 좋다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군이 방송인 출신, 아나운서, 성우, 성악가 출신들이다. 이들이 스피치 강사로 전향하기 위해서 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 교육적 스킬을 배우기도 한다. 네, 뭐든지 배워야 하죠. 배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나도 선천적으로 목소리가 좋았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0에서 시작해서 바꿔가는 과정들을 하나씩 다 배웠고 배웠던 과정들을 아나운서가 되어 활용했다. 배우면은 끝이 없기 때문에 교육 분야는 꾸준한 발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전 현직에 있는 방송인들도 어딘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아나운서라는 타이틀을 바탕으로 누군가의 자신감을 키울 네, 여기 오타가 발견됐네요. 수가 빠졌어요. 30페이지 키울 수 있게 잘 말할 수 있게 도움을 준 것은 스피치 강사로서 지금까지 한 길을 걸어오는데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수험생분들이 각 교육 분야에서 변화하고 발전해서 목표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가장 뿌듯함을 느낀다. 10여 년간 방송 강사 생활을 해오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난다. 보이스 수강생 중 큰 트럭을 운전하는 50대 남성분을 만난다. 우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듯 배우러 오시는 열정과 용기가 대단하셨다. 이분은 페이지 31페이지 리을 오타 발견. 이분은 발음이 안 돼서 회사 직원들이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선배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는 것 같다고 하시며 발음 규정을 위해 오셨다. 혀의 길이를 보니 선천적으로 혀가 짧으셨다. 혀가 짧거나 길어도 이게 오타가 아닙니다. 리을 발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리을 발음이 정확하게 안 될 수 있다. 리을 발음은 이게 리을 하면 이렇게 따옴표 하나짜리 해주시면 되는데 네, 그게 안 돼 있어서 저는 오타인 줄 알았어요. 리을 발음은
할 때는 은자 조사를 빼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조사를 은이 아니라 을로. 리을 발음을 할 때는 혀가 유연하게 살짝 밀려서 입천장 앞부분에서 닿았다가 펴면서 발음을 해야 하고 혀의 위치를 정확한 조음점에 닿게 해야 한다. 낭독을 하다 보면 조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책 쓰는 사람의 필수 낭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혀가 짧으면 말지 못하니 발음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갓난아기 때부터 혀가 짧으면 설소대 수술을 하기도 한다. 갓난아기 때부터? 와우. 지금 수술을 하기엔 무리가 있었지만 나무젓가락을 물고 혀의 유연성을 길러주는 연습과 2달의 수업 동안 출석과 숙제를 성실히 하시면서 마지막 날 낭독에서 목소리라는 발음을 꽤 정확하게 하셨다. 내 나이에 용기 내서 도전 안 했으면 이러면서 더 무시당했을 거라고 연신 감사하다며 기뻐하셨다. 아, 그렇군요. 연습을 하려면 나무젓가락을 입에 물고 리을 발음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강사로서 가장 기쁠 때는 면접 코칭을 받고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다. 면접 시즌에는 눈코 뜰 새 없을 정도로 개인 지도를 한 적이 많다. 면접이 일주일 뒤인데 답변 한마디도 못하던 친구가 면접 화법을 코칭해주면 처음에는 감을 못 잡다가도 연습을 해와서 지난 시간과 오늘의 변화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처음에는 한마디도 못하다가 왜 이렇게 답변을 술술 자신감 있게 잘하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면접은 내가 보는 거니 마음을 먹고 답변을 적어보고 외웠다고 했다. 맞다. 면접은 꼭 합격해야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 다음은 한 번만 제대로 면접화법을 배우고 감을 잡으면 면접의 유형은 비슷하기 때문에 다음 면접을 보더라도 합격률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 학생도 마음을 고쳐먹고 면접을 준비해서 원하는 기업에 2군데나 합격해서 어디를 갈까 행복한 고민을 했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취업시장 문도 더 좁아졌다. 환경이 어떠하든 취업을 하고 돈도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 꾸준히 준비하던 취준생들은 지금 대부분 취업을 했다. 그러나 환경 탓을 하며 목표가 흐려지고 열심히 하지 않던 친구들은 계속 취업의 문턱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가 한국에도 확산되면서 2020년 2월쯤 만난 여학생이 있다. 취업이 힘들어 다시 편입을 할까 생각하던 차에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이유를 파악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와 면접 화법 연습을 통해 가고 싶은 회사의 인턴으로 합격을 했다. 그리고 거기서 일하면서 정규직에 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준비했고 이력서를 보낸 회사로부터 면접 제의를 받았다고 연락이 왔다. 디자인을 전공한 학생인데 꼭 가고 싶은 외국계 회사인데 도와달라고 했다. 코로나로 비대면 면접을 본다고 해서 비대면 면접의 기술을 알려주었다. 그 뒤로 연락이 없어서 떨어진 줄 알았더니 늦게 연락이 와서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다며 합격했다는 또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누군가는 계속 힘들기만 하고 누군가는 계속 승승장구하며 합격을 한다. 취업을 해야 한다면 환경과 핑계를 대지 말고 나만 바라보며 끈기 있게 계속 도전해야 한다. 하루 종일 말을 하며 힘들 때도 있지만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에너지가 솟고 저도 그래요. 강의를 할 때는 에너지가 업! 됩니다. 수강생들의 변화, 성장, 성공해가는 모습을 보면 스피치 강사를 잘하고 있구나를 느낀다. 스피치 강사로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 모든 것에는 일장일단이 있기 마련이다. 스피치 강사로 활동하면서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점을 꼽으라면 첫째, 시간관념이다. 전임 강사라면 한 회사에 출근해서 퇴근하기까지 시간은 정해져 있고 업무 시간 안에 있는 강의 스케줄을 소화한다. 대부분 교육원은 오후에 출근해서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저녁 9시까지 수업이 있다. 하지만 프리랜서 강사라면 시간당 강의료를 받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곳에 강의 시작 30분부터 1시간 전에는 도착해서 강의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프리랜서 강사는 본인이 강의 스케줄을 잡아야 한다. 강의가 잡히지 않는 비수기일 때도 있고 혹은 강의가 많이 잡혀도 스케줄이 겹치지 않게 꼼꼼하게 기록하고 일정 관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강사는 시간을 다투며 강의를 하기 때문에 시간관념이 투철해야 한다. 둘째, 강사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자는 끊임없이 배우고 자기개발을 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 다양한 독서와 배움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하고 교환이나 교재가 있다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며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한다. 관련 분야의 경쟁 상대들도 많기 때문에 도태되면 안 된다. 석박사를 취득한다든지 관련 분야의 책도 출판하면 좋다. 그리고 다른 강의도 많이 들어보고 강의 내용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그리고 강의를 한 곳에서 강의 평가가 좋다면 지속적으로 강의 의뢰를 받을 수 있고 강사 추천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한 단계씩 강의 경력을 쌓아가며 나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강사의 몸값을 올릴 수 있다. 셋째, 목소리,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건강관리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의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첫째는 시간관념, 둘째는 강사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고, 세 번째는 목소리,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 어떤 직업이든 건강이 제일 1순위다. 강사는 시간당 강의료를 받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식사 시간대에 강의가 잡히거나 이동 시간으로 식사 시간이 맞지 않으면 식사를 굶게 되거나 가볍게 먹게 된다. 특히 말을 하는 직업이라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굶어가면서 강의를 많이 했을 때는 머리가 살짝 핑 돈 적이 있다. 그 후로는 웬만해선 식사를 챙겨 먹으라고 한다. 식사를 못했을 시 강의 중간 10분 휴식 시간에 빠르게 먹게 될 때가 있는데 식도와 위장에 좋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강의 스케줄을 보고 미리 먹거나 강의가 끝나고 꼭 먹으려고 한다. 출장 강의를 해야 하는 회사도 이동 시간에 식사를 해결해야 할 때가 있어서 강사들 사이에서는 간단하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김밥이 남만한 식사이기도 하다.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목소리 관리도 중요하다. 항상 최상의 목소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좋은 목소리로 강의를 할 수 있다. 방송인이나 강사들은 목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아나운서 시절 때 말을 많이 하고 목에 무리가 되어 일주일 정도 목소리가 안 나와 방송도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과도 문자로 소통을 했던 적이 있었다. 그 이후로는 목소리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특히 환절기나 겨울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신경 쓴다. 목소리도 쓰면 쓸수록 좋아지고 성대가 건강해지는 듯하다. 목이 약했을 때는 감기에 걸리면 목이 붓고 쉰목소리가 나곤 했는데 복식호흡과 복식 발성을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는 목의 근육이 많이 건강해졌는지 몸이 피곤해도 목은 전혀 아프지 않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때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면 된다. 네, 저도 낭독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 관리 정말 철저히 해야 돼요. 감기 걸리면 책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 목소리 관리까지 스스로 해야 합니다.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스피치 강사의 비전과 전망, 다양한 분야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분은 많다. 어떤 분야든 내가 먼저 배우고 그것을 터득해서 깨우친 노하우와 경험이 있다면 가르칠 수 있다. 스피치 분야는 어떤 분야든 통용되고 두루 활용되어야 하는 전반적인 분야라서 수요가 많은 편이다. 목소리를 내며 말을 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피치를 배우고자 하는 대상은 남녀노소 직업군도 다양하다. 10여 년간 강의를 하면서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 또한 다양한 연령층과 소통하며 많이 배웠다. 특히 내가 강사이지만 다른 분야의 강사분들, 학교 선생님,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직업군, 면접을 앞둔 학생들을 많이 지도했다. 그만큼 목소리는 소통과 전달을 위한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좋고 신뢰감이 갈수록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또한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듯이 잘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해도 더 뛰어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내 능력이 가능하다면 무한한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동안 강의를 열심히 해왔었는데 코로나19로 대면을 할 수 없게 되고 제약이 많이 생기면서 강의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했다. 선배 강사들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나도 줌으로 온라인 학상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에 참여하면서 온라인으로 스피치와 보이스 트레이닝 강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2020년 8월부터 온라인 강의를 하기 위해 5년간 닫아두었던 블로그를 다시 시작했다. 매일 1일 원포스팅을 하면서 그동안 교육한 스피치의 전반적인 분야의 정보를 올렸다. 0명이었던 방문자가 2자릿수, 3자릿수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한 자리던 이웃도
지금은 세 자릿수로 늘었다. 이렇게 블로그로 나를 알리기 시작했고 9월 한 달 동안 온라인에서 1시간씩 재능 기부로 개인 코칭을 했다. 저도 이때 개인 코칭은 아닌가요? 네, 강의를 들었어요. 무료 재능 기부 강의를. 위기를 기회라는 생각으로 한 번씩 정성 들여 코칭을 해드렸더니 스피치를 배우고 싶어도 학원을 가기 힘들거나 언젠가는 배우고 싶었는데 기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규반을 신청해 주셨다. 그렇게 2020년 10월 8일에 김옥진의 찐 보이스 만들기 수업이 좋은 분들과 인연이 되어 여기 바뀌었어요. 소수정예인데 수수라고 해놨어요. 네, 이거 수정하셔야 되겠네요. 소수정예로 진행이 되었다. 그동안 쌓아온 강의 노하우를 장소만 바꿨을 뿐 온라인에서 그대로 코칭을 해드렸더니 목소리에 애로사항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좋은 효과를 얻고 변화가 생기면서 주변 사람들을 소개해 주셨다. 엄마가 먼저 수강하고 가족들이 다 함께 강의를 듣기도 하고 친구, 회사 직원들, 초중고 학교 선생님 연수 교육 소개 등 전국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일본에서도 블로그를 보시고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다. 코로나로 보이스 트레이닝이 더 인기 있고 중요해졌다.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해야 하니 평소보다 전달이 명확하지 않다. 특히 면접도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니 더 또렷하게 전달을 하기 위해 보이스 트레이닝과 면접 코칭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지금도 꾸준히 스피치와 보이스 트레이닝 정규반이 진행되고 있다. 진짜 나의 찐 몫을 찾아 변화하고 성장해 나가는 많은 수강생들을 만나면서 제대로 변화시켜 드려야겠다는 사명감이 깊어진다. 강의하고 있을 때 살아있음을 더 느낀다. 와우, 우리 김욱진 강사님도 그렇군요. 저도 그래요. 내가 하고자 하고 좋아한다면 어떻게든 변화, 성장해 나갈 수 있다. 배움의 끝이 없기 때문에 교육자의 길도 끝이 없다. 계속해서 시대 흐름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나간다면 스피치 강사로 용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른 보수도 초보 강사 시절부터 베테랑 강사까지 강사료는 차등 지급된다. 나는 8년 전 프리랜서 초보 강사 시절 1시간당 25,000원의 강사료를 받았다. 그리고 경력이 쌓이면서 강사료는 협의했다. 공공기관은 외부 강사의 전문성과 직위에 따라 기관에서 정해진 강사료가 있다. 그에 따라 지급이 된다. 스피치 강사의 전현직, 강사 경력, 석박사 여부, 출판 여부에 따라 1시간 특강의 강의료도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협의할 수 있다. 그래서 억대 연봉을 받는 강사도 있다. 교육원에 소속되어 있는 전임 강사도 연봉계약을 통해 급여를 받게 된다. 강사의 경력을 쌓아 교육원을 운영하는 대표가 되거나 1인 기업 강사가 된다면 수입은 벌기 나름일 것이다. 강사로서 많은 연봉과 강사를 받기 위해서는 나의 몸값을 올리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 어디서든 머물러 있으면 도태되고 물도 썩는 것처럼 도전, 변화해야 강사로서 발전할 수 있다. 아나운서, 스피치 강사를 꿈꾸는 이들에게 이 시대의 젊은이들, 밀레니얼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뛰어나다. 그 대신 선택과 포기가 빠르다. 나는 왜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Why? What? How? W로 시작하는 질문에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이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 떠오르겠는데 그것이 방송을 하는 직업이나 스피치 강사를 꿈꾼다면 지금까지 인생 선배가 먼저 걸어온 길로 용기를 갖고 도전해 보길 바란다. 내가 정했다는 것은 이 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다. 평생 내 목소리를 내며 말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스피치 분야를 배우고 잘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딜 가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러니 무엇이든 쉽게 포기하지 말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기 개발의 습관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 나는 그동안 나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먼저 나를 믿어주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끈기 있게 꿋꿋하게 한 길을 걸어오니 변화, 성장,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 아나운서를 꿈꾸고 있거나 스피치 분야의 강사가 되고 싶은 목표가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읽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해도 좋다.
그대의 삶도 변화하고 성장하여 성공의 길로 도약하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네, 김옥진 대표님이 쓴 글이었습니다. 연락처는 010-4876-8439 김옥진의 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네,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거나 면접을 앞두고 있거나 그런 분들은 네,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자신감의 날개를 달아주는 나는 아나운서 출신 스피치 강사다. 네, 내 직업을 소개합니다. 투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낭독 전문가입니다. 매일 책을 소리내어서 낭독을 합니다. 발음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랴, 더, 려, 듀, 뉴, 규, 이, 켜, 코, 쿠, 투, 푸, 피, 야, 캬. 네, 골라서 했습니다. 네, 발음 연습 끝까지 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발음 전달을 위해서. 김형숙의 긍정학원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빛나는 형숙이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형숙이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코리아 리딩 전문가가 되었다. 형숙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며 소중한 존재였다. 형숙이의 사명은 리딩하는 대한민국이 되어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 형숙이는 형숙이를 사랑하며 최고의 행복한 친구가 되었다. 형숙이는 스테디셀러 작가다. 인세가 매월 100만원씩 들어왔다. 형숙이는 월 최소 1000만원 이상 30년간 벌고 일정한 수익을 꾸준히 의미 있는 기부를 하였다. 형숙이는 즐겁게 주고 풍요롭게 받는 행복한 100억 부자가 되었다. 형숙이는 무심하게 매일 3% 이상 성장하였다. 형숙이는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하였다. 형숙이는 한 달 중 10일 수익 창출, 10일 자기개발 연구, 10일 휴식 가족여행을 기반으로 한 자율결정권을 가졌다. 형숙이는 하루 10번 이상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알고 실행하였다. 형숙이는 형숙이의 하루를 최소 3가지 이상 좋은 습관으로 채웠다. 형숙이는 꿈을 이루기에 충분한 역량과 주변이 좋은 기회로 늘 넘쳐났다. 형숙이는 충분히 건강하고 선한 영향력이 있었다. 모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좋은 사람들 내 주변에 넘쳐납니다. 늘 긍정적인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나는 된다, 반드시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하루를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점점 꿈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명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 나는 새삼 좋은 사람에 대해 생각한다. 그리고 정말 누구의 마음에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소중한지 깨닫기 시작한다. 장영희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샘터 중에서. 네, 오늘은 2021년 8월 30일. 하늘은 화창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끼어 있나요? 태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밭에는 태양이 넘쳐납니다. 믿으시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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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 셀카 다 찍으셨나요? 미소 셀카 찍으셨어요? 어허. 자, 한번 힘차게 웃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5분만 소리내서 웃어보세요. 똥배에 확 들어갑니다. 배 복권도 생명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